여러분, 혹시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고기와 계란을 매일 챙겨 먹는데도 몸에 힘이 빠지고 예전처럼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어렵고 계단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근육이 녹아내리고 있는 근육 감소증의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시니어 10명 중 7명이 이 병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 자신이 그렇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이 풀리고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근육은 하루에 아주 조금씩 사라지지만 그 누적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1년이면 30%, 3년이면 휠체어가 필요할 만큼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2세의 정순자 할머니는 평생 건강을 자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돌며 걷기 운동을 하고 식사도 균형 잡힌 밥상으로 챙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자꾸 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육량이 또래의 60%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이 매일 고기와 계란을 꼬박꼬박 드시고 자식이 챙겨준 단백질, 보충제까지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근육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몸이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근육 감소의 진짜 원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더 많이 먹어야지 하며 고기만 늘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그리고 근육을 다시 깨우는 올바른 식단.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몸에 힘이 빠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걸쳐 다양한 치명적인 위험이 함께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낙상 위험이 5배 이상 증가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조사에 따르면 70대 낙상 환자 중 87%가 근육 감소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도 떨어져 작은 문턱 하나만 넘다가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72세 윤미자 어르신은 새벽 화장실을 가다 미끄러져 대퇴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비만 800만 원이 들었고 이후 6개월간 침대에서만 지내며 근육이 더 줄어 결국 휠체어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매의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의아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에서는 뇌를 보호하는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줄면 뇌세포가 빠르게 손상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의 47%가 5년 이내에 인지장애를 겪었습니다. 75세 박순자 할머니의 경우 불과 2년 전만 해도 손자와 장기를 두며 웃음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근육이 줄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지금은 손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근육을 잃으면 기억도 잃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 발생률이 무려 4배나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당분은 근육 속에 저장되어야 하지만 근육이 부족하면 그 당분이 혈관 속에 남아 혈당을 높입니다. 69세 이준모 씨는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공복 혈당이 90에서 180으로 급증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했지만 혈당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결국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약이 작용할 수 있는 근육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심장 질환의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심장은 본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심장도 약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게다가 종아리 근육은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을 위로 올려보내는 펌프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심장에 부담이 쌓여 심근경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1세 고영택 어르신은 종아리가 점점 가늘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지금은 100m도 제대로 걷기 힘든 상태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6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침을 하기 위해서는 복부와 갈비뼈 사이에 근육이 필요한데 근육이 부족하면 기침할 힘조차 사라집니다. 가래가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세균이 번식하고 결국 폐렴으로 악화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사망한 70대 환자 중 82%가 근육 감소증을 앓고 있었다는 통계는 이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근육의 부족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근육 감소증은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5가지 재앙의 시작입니다. 단 하나만 겪어도 위험한 이 질환들이 근육이 줄어들면 동시에 우리 몸을 덮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안전할까요? 근육 감소증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5번 연속으로 일어날 수 있나요? 만약 손을 짚거나 중간에 힘이 빠져 중단된다면 이미 하체 근육이 상당히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한 발로 서서 30초 이상 버틸 수 있으신가요? 이 동작은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중심이 자주 흔들리거나 10초도 못 버틴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2층 계단을 숨차지 않고 오를 수 있으신가요? 중간에 멈추거나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불안하다면 근육량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점검해 보세요. 종아리 둘레가 32cm 이하라면 근육 감소가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줄자로 직접 재보는 것만으로도 내 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근육 회복을 위한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고기도 많이 먹고 계란도 하루에 2개씩은 챙겨 먹는데 왜 근육이 계속 빠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백질을 얼마나 먹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었느냐입니다. 실제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도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흡수가 안 되면 결국 몸 밖으로 버려지거나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장 속에서 부패하면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을 살리기 위한 단백질에는 반드시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흡수율입니다. 흡수율이 낮은 단백질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200g을 먹으면 단백질은 약 52g 들어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이 흡수하는 양은 평균 36g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소화되지 않고 버려지죠. 특히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단백질 소화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흡수율이 90% 이상 되는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류신입니다. 류신은 단백질 중에서도 근육 합성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연료가 가득한 자동차라도 시동 키가 없으면 출발할 수 없는 것처럼 류신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루 최소
3g 이상의 류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사로 이 기준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 한 모에는 약 1.2g, 삼겹살 200g에는 약 1g 정도의 류신만 들어있으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염증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때 고기를 과하게 섭취하면 염증 수치가 2배, 3배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는 근육 합성 호르몬을 억제하고 오히려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즉, 단백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독을 먹는 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에는 3가지 핵심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흡수율이 90% 이상일 것. 둘째, 류신이 충분할 것. 셋째, 염증을 유발하지 않아야 할 것.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비로소 단백질이 근육이 되어 여러분의 몸을 지탱해 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음식이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걸까? 놀랍게도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엌에 매일 지나치던 익숙한 식재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단백질 3대장은 소화 흡수율, 류신 함량, 염증 억제력 모두를 갖춘 최고의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79g의 고단백이 들어있습니다. 소고기가 26g, 닭가슴살이 31g, 계란이 13g인 것과 비교하면 2에서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황태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흡수율입니다. 황태는 영하의 겨울밤에 얼었다가 낮에는 해를 받아 녹는 과정을 반복하며 건조되는데, 이 과정이 무려 4개월이나 걸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황태는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풀리며 소화 흡수율이 95%까지 높아집니다. 위산이 부족한 시니어에게도 소화 부담이 적고 흡수력은 탁월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게다가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 기능을 돕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근육 생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추가로 콜라겐, 타우린, 칼슘까지 들어있어 피부, 관절, 뼈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두 번째는 건스입니다. 작고 마른 새우 한 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건스 100g에는 단백질이 68g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보다도 2.5배나 많은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스에는 키틴이라는 특수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장에서 발효되면 근육 염증을 줄이고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타우린 함량도 뛰어납니다.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을 제거하고 근육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건스 2g에는 시중 에너지 음료 2캔에 해당하는 타우린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슘 함량도 매우 높아 100g당 2000mg, 이는 우유의 7배에 달합니다. 근육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슘까지 든 완벽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흔히 서민의 고기라 불리는 콩 중에서도 검은 콩은 단백질 함량과 기능성 면에서 독보적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36g이나 들어있으며 일반 백태콩보다 20% 이상 높습니다. 특히 근육 합성을 활성화하는 류신의 함량이 매우 높아 노년층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검은 콩의 또 다른 장점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보다 2.6배나 많은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해 줍니다. 이 외에도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여성 시니어들의 근육 감소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 3대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화 흡수율이 탁월한 황태. 둘째, 작지만 강력한 단백질 폭탄 건스. 셋째, 식물성 단백질의 왕 검은콩. 이 세 가지 음식만 잘 챙기셔도 근육 감소는 물론 노년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 해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흡수율과 염증에 민감한 시니어분들은 아래 5가지 금기 조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조합만 피하셔도 단백질의 효과는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첫 번째는 황태와 시금치의 조합입니다. 황태에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이 칼슘과 결합하면 불용성 화합물이 되어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조합이 신장결석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황태와 시금치를 함께 넣은 국을 자주 드시던 한 어르신이 6개월 만에 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있습니다. 황태를 드실 땐 미역이나 버섯처럼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재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건수와 비타민C 보충제입니다. 건수에는 구리 성분이 풍부한데 고농도의 비타민C 보충제와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위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통, 구토, 설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귤이나 오렌지 같은 자연식품에서 얻는 비타민C는 괜찮지만 알약 형태의 고용량 보충제는 건수 섭취 후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과 요구르트입니다. 검은 콩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이고 요구르트는 칼슘이 많은 식품입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먹으면 칼슘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빈혈이 악화될 수 있고 근육 합성에도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2가지를 함께 드시고 싶다면 적어도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음식과 식후 바로 마시는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즐기시지만 이 습관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커피 속 탄과 카페인은 단백질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손해보는 셈입니다. 단백질 식사 후에는 커피를 최소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번째는 밤 9시 이후 단백질 과식입니다. 늦은 밤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단백질이 장에서 부패하며 독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근육을 공격하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억제해 근육이 생성되지 않고 분해가 촉진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단백질 식사는 저녁 7시 이전에, 양은 점심 식사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금기 조합만 잘 기억하고 피하셔도 여러분이 드시는 단백질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단백질 3대장을 알게 되었고 피해야 할 조합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실천만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2주만 따라 하시면 누구나 몸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2주 실천 플랜은 시니어분들을 위해 설계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루틴입니다.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첫째,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기록해보세요. 종아리 둘레를 줄자로 재고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악력을 체크해두면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재료를 준비하세요.
황태 10마리, 건스 500g, 검은 콩 1kg이면 충분합니다.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믹서기나 분쇄기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셋째, 마음의 준비입니다. 2주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1주차는 잠든 근육 깨우기 단계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적응기입니다. 아침에는 황태를 달여낸 물 반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황태를 잘게 찢어 계란찜에 넣어 드세요. 점심에는 밥 위에 건스가루 1스푼, 저녁에는 쌀과 검은 콩을 7:3 비율로 섞은 콩밥을 드시면 됩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본격 실행입니다. 아침 황태 물을 한 잔으로 늘리고 점심은 건스가루 2스푼을 된장국이나 나물에 넣어 드세요. 저녁에는 검은 콩밥과 함께 검은 콩 우유 반잔을 추가해보세요. 2주차는 근육 강화기입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황태 물 한 잔, 30분 후 검은 콩 우유 한 잔을 마십니다. 아침 식사는 황태 계란찜에 두부를 추가해 단백질 밀도를 높입니다. 점심은 된장국에 건스 가루 2스푼, 간식으로는 검은 콩 뻥튀기. 저녁에는 황태, 검은 콩 된장찌개, 검은 콩 우유 반잔을 식후 1시간 뒤에 더해보세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완성기입니다. 아침 공복에 황태물과 건스 가루, 식사에는 검은 콩 우유와 황태, 계란찜. 점심은 황태 미역국과 검은 콩밥, 오후 간식은 건스 가루와 요구르트, 2시간 간격은 꼭 지켜야 합니다. 저녁에는 황태구이와 검은 콩, 된장찌개, 그리고 산책 30분이 추가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2주 플랜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78세 박동유 어르신은 첫날 황태물이 비려서 먹기 어려웠다고 하셨지만 사흘째부터 건스가루 맛에 익숙해졌고 5째 날엔 아침에 몸이 가볍다고 일기에 적으셨습니다. 일주일 후엔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들어졌고 10번째 날엔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었다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73세 김효순 할머니는 시작. 전 종아리 둘레가 30cm, 악력은 15kg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종아리 둘레는 30.5cm, 악력은 17kg으로 증가했고 2주 후에는 각각 31cm와 19kg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의자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넘어질 위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질, 자존감, 독립적인 일상까지 모두 회복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건 결국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이제 실천에 들어가셨다면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체내에서 제대로 대사되기 위해서는 하루 최소 1.5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아침 공복과 식사 후에는 꼭 물 한 잔을 챙기세요. 둘째,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위장이 놀라 소화불량이나 복통, 가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황태나 건스처럼 단백질 밀도가 높은 식품은 적은 양부터 천천히 늘려가야 몸이 잘 받아들입니다. 셋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 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회복과 강화의 열쇠입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잘 지키셔도 단백질 식단은 건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결국 좋은 식단도 좋은 습관도 계속 실천해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근육 감소증의 진짜 무서움과 그것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닌 낙상에서 치매, 당뇨, 심장질환, 폐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 시니어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황태, 건스, 검은콩. 이 단백질 3대장만 제대로 챙기셔도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바로 실천하셔야 할 5단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휴대폰 메모장에 황태, 건스, 검은콩 이 3가지를 적어두세요. 둘째, 주방으로 가서 이 식재료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셋째, 지금 바로 온라인이나 가까운 마트에서 주문하세요. 넷째, 오늘 저녁부터라도 검은콩을 불리거나 황태를 찢어 물에 담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섯째, 이 정보를 꼭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 댓글 하나, 영상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신다면 80세에도 계단을 오르고 90세에도 혼자 장을 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근육은 나이가 아닌 관리에 따라 달라집니다.